내 이름은 이주인식이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도 신념이 있거든.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죽음을 재촉하는 건 이치고, 카미시로 구미의 이치고 린타루와 대치 중인 고문 소믈리에다. 이번 의뢰인은 요코하마의 주진 공조 스님이었다. 그 악귀를 처단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딸은 어떤 중국인에게 납치당했었다. 딸을 돌려받고 싶거든. 절 부지를 내놓으시죠. 대대로 지켜온 땅인데. 그곳에 빌딩을 지을 생각입니다. 의뢰인은 서류를 구비해 놈에게 토지를 양도했다. 그렇게 딸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안줘! 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범인은 중국인 부동사업자인 리롱퀘이. 이제 난 억만장자가 될 거야. 앞으로 일본 땅을 중국 부자들이 대거 사들이겠지. 땅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은 악인이었다. 나는 카미시로 구미의 이치고 린타로와 함께 리에 아지트를 습격했다. 여기서 토지 양도 절차를 밟고 있을 거야. 인질도 잡혀있어. 역겨운 놈들. 고문 소믈리에,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너에겐 신세진 것도 있으니 좋아, 대답해주지. 만약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어째서 심판받아야 할 악인이 뻔뻔하게 살아있지? 왜 무고한 피해자가 고통받아야 할까? 신이 악인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되겠어. 인간의 살을 찢고 뼈를 부수고 혼을 물어뜯는 것, 고통과 절망으로 그 죄를 청산케 하는 것,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고문 소믈리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요코하마를 사랑했어. 이 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놈은 쳐 죽이고 피를 쏟게 하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거다.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다니 그만큼 분노가 크다는 것이겠지. 나는 정면으로 들어가자. 나는 뒷문으로 침입해 도주로를 맡겼다. 잔챙이들은 이치고가 처리하고 리의 신병은 내가 거두기로 했다. 잠시 후 이치고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다. 야, 너네 뭐하러 태어났냐? 뭐지? 습격인가? 너 멀어서 유흥에 쓰려고 태어났다 왜? 그곳에는 리가 고용한 중국 마피아들이 모여 있었다. 다음 순간 이치고가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며 달려들었다.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군. 그렇다면 너희에게 선물을 주마. 이 자식이 수류탄이다! 놈들이 재빨리 거리를 벌렸다. 어리석긴. 하지만 수류탄이 터진 순간 무시무시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그랬다. 이치고가 던진 것은 포금탄이었다. 소리로 전방의 적을 무력화한다. 반고리관이 터지자 놈들은 평행 감각을 잃었다. 이렇게 땅이 탐나면 지옥 땅이나 사시지. 그렇게 이치고는 적들을 손쉽게 참살했다. 안쪽으로 들어간 이치고는 그곳에서 리를 발견했다. 방금 전에 폭발음은 네 짓이군. 네 놈의 리인가? 놈의 옆에서 한 남성이 몸을 떨고 있었다. 이치고 씨. 남성의 이름은 후카모리, 이치고의 오랜 지인이었다. 그는 버나가에서 장난감 공장을 운영했다. 사례는 문제 없군요. 이제 그 공장은 제 것입니다. 부탁이네. 얼른 손녀를 돌려주게. 소녀를 인질로 잡은 리에게 토지를 빼앗겼다. 걱정 마십시오. 잘 살아 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토지 권리가 정식으로 제 손에 들어오면 손녀분은 돌려드리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리는 이 같은 수법으로 타인의 토지를 빼앗아 왔던 것이다. 의뢰인인 공조스님 또한 태블릿을 통해 딸의 영상을 보았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구해줄게. 하지만 그 영상은 AI로 조작된 것이었고 안줘! 딸은 리의 손에 살해된 뒤였다. 카미시로 구미에서 왔다. 요코하마의 야쿠자군. 날 노리고 있다는 게 사실이었어. 이치고는 리의 아이패드로 시선을 돌렸다. 저 아이가 후카모리 씨의 손녀인가? 과연 살아있을지는. 그런데 그때 그들 앞에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무고한 아이를 납치해 토지를 빼앗은 죄. 드디어 악마가 납시었군. 리, 넌 만번 죽어 마땅한 악행을 저질렀다. 곱게 죽을 생각일랑 접는 게 좋을 거다. 그래, 바로 나였다. 뒷문으로 들어온 건가? 머피는 어떻게 됐지? 나를 보자 놈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 대머리라면 하반신을 빼앗아 숨통을 끊었다. 뭐라고? 리는 뒷문에 킬러 머피를 배치해 두었었다. 당신의 목숨을 하나만 주시지요. 버러지나 다름없는 꼴이군.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내 손에 살해당했지만 말이다. 역시 악명 높은 고문 소믈리에답군. 강시로 구미에 웬 카르마 남자까지 나타난 날 방해하다니. 우카모리 씨, 안타깝지만 손녀분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례를 생각하면 이치고의 생각이 옳다. 하지만 리는 반론했다. 아니야, 인지는 살아있어. 정 의심되면 질문해봐. 후카모리 씨는 태블릿을 통해 손녀에게 말을 걸었다. 미우, 작년 여름에 하르비랑 어디로 여행 갔었지? 무슨 바다였는데 오키나와? 손녀는 정확히 질문에 대답했다. 맞아, 내가 말했지, 살아있다고. 날 해야겠다면 원격으로 인지를 죽이겠다. 리가 외쳤다. 장, 듣고 있지? 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칼을 든 남자가 리의 물음에 대답했다. 이들은 악마였다. 장기는 모조리 적칠해서 내다 팔도록. 인지를 바로 살해한 뒤 장기를 팔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무서워요. 후카모리 씨의 손녀는 검은 머리칼과 흰 피부를 가진 소녀로 외국 부유층에게 수요가 있었다. 어여쁜 일본 미선녀라. 마음에 드는 건 내가 사겠어. 예, 감사합니다. 죽이지 않고 내다 파는 편이 이득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리는 소녀를 살려두었었다. 아직 살 길은 있어.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목숨은 없다. 리가 그렇게 소리쳤다. 아직 인질의 위치조차 모르는 상황. 주도권은 놈이 쥐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다. 하는 수 없건 이치고 덤벼라. 괜찮겠어? 자칫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때 리가 말을 끊고는 칼을 던졌다. 빨리 시작해. 애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칼이 내 발치에 툭 떨어졌다. 이 이상 놈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너는 심목을 부족으로 갖고 있다지.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주마. 사양 말고 이 배를 찔러보도록 해. 그리 말하며 나는 자신의 배를 가리켰다. 배에 뭔가를 숨겨뒀나? 그렇다면 믿을 수밖에 없겠군. 나도 질 수 없지. 자칭 요코야마 최강의 남자가 바로 나란 말씀이야. 이치고도 리의 말에 따라 전투 태세에 들어갔다. 적당히 봐줄 생각 말고 제대로 싸우십시오. 멍청한 것들. 누가 이기는 결과는 똑같을 텐데. 인질의 목숨이 걸린 이상 결국 내 손바닥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 살아남은 족도 죽여버려야지. 다음 순간 봐주지 않겠다. 이치고가 내게 달려들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폭발적인 돌진이었다. 린타로라 쓰고 용수철이라 읽는다. 어떡하지? 피할까? 그것은 나의 호승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아니, 이런 저돌적인 공격은 쉽게 볼 수 없어. 받아낸다. 평범한 전투가라면 날아가고도 남았겠지만 미안하군. 너에게 원한은 없다. 바라던 바다. 나는 이치고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렇게 우리는 칼을 주고받았다. 재미있군 이치고. 빠르군. 군더더기 없는 공격. 준민하고 세련됐건. 나와 이치고 사이에 폭풍과 같은 경류가 소용돌이쳤다. 가미시로 구미의 최강 전력답건 공격 하나하나가 깔끔해. 당신과 싸우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지. 서로의 몸에서 핏방울이 튀었다. 엄청나잖아. 뭐하는 놈들이지? 우리는 죽일 듯 싸우는 척을 했다. 조금 아쉽지만 받아라! 이 정도면 되겠지. 슬슬 싸움을 끝낼 때가 됐다. 다음 순간 지금이다. 나는 이쯤에서 승부를 끝내기로 했다. 그러자 이치고의 예리한 공격이 날아왔다. 이기는 건 바로 나다!
다음 순간 두 개의 칼끝이 교차 있다. 바라던 대로 배에 칼을 꽂아주자. 칼은 거의 동시에 서로의 배에 꽂혔다. 그 직후 나는 피를 토했다. 복부에서는 대량의 피가 쏟아졌다. 그것을 본 이치고의 얼굴이 잘게 떨렸다. 뭐지? 아무것도 없어. 조금 전 나는 이치고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너는 신목을 부족으로 갖고 있다지.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주마. 이치고는 특수경찰 출신이었다. 신목? 부적을 찌르겠다는 소린가? 이치고는 내 말에 저희를 알아차렸다. 나는 그 신목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안주가 준 부적이야. 그랬군. 부적은 공조 스님의 절에 있던 나무로 만든 것으로 아저씨, 새 부적이에요. 선물로 드릴게요. 고맙다. 소중히 간직할게. 의뢰인의 딸이 선물로 준 것이었다. 나는 이치고에게 이렇게 지시했었다. 염려 말고 내 배를 찌르도록 해. 내 복부를 칼로 찌르라고 말이다. 옷 안에서 무언가를 감춰둔 건가? 그렇담 사양 않고. 그렇게 우리는 보험을 들어둔 채로 전투에 돌입했다. 내 칼은 이치고의 신목을 찔렀다. 정확하게 부적을 찔렀어. 칼끝으로 살짝 찔러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리얼함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치고의 칼은 내 배에 깊숙이 꽂혔다. 이 감촉은 설마 배에 직접... 나는 털썩 쓰러졌다. 몸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나왔다. 이럴 수가, 내가 졌다고. 이윽고 동공이 열리며 나는 의식을 잃었다. 그러자 이치고가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된 거야? 괜찮은 거 아니었냐고? 바라던 전개로 이루어지자 리가 외쳤다. 죽었다. 일단 가르만 놈은 처리했군. 추악하고 황홀한 미소와 함께 아니, 잠깐. 이치고는 내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말했다. 진짜 죽었잖아. 내 쪽이 더 강했군. 검은 소믈리에.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나를 리에 앞으로 내던졌다. 직접 확인해봐. 열등한 일본인의 피 따위 만지고 싶지 않지만 눈이 완전히 맛이 갔군. 이윽고 리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총을 꺼내 들었다. 어쨌든 수고 많았다. 내 말 안 들으면 인질은 죽는다. 넌 인간도 아니야. 함부로 뒤를 돌면 쓰나. 네 놈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추를 터뜨려줄까? 뭐야? 찍소리도 못하겠어. 나는 소리 없이 리의 목덜미를 잡았다. 그리고 놈의 태블릿을 음속으로 돌렸다. 죽음을 확신하려거든 경추를 자르거나 심장을 찔렀어야지. 멍청한 놈아. 왜? 분명히 죽었는데. 몰래 트로피가미드를 눈에 넣었다. 그러면 금세 동공이 열리게 되지. 피도 진짜였다. 때문에 특유의 냄새와 온도가 있지. 그리고 나는 숨을 최대한 들어마신 상태로 8분 동안 호흡을 멈출 수 있다. 그렇게 완벽한 이완 상태를 실현할 수 있지. 나는 완벽한 죽음을 가장할 수 있다. 그것을 간파한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이치고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리의 발치에 날 던져줘.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필담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찔러서 미안하군. 괜찮아. 가짜 피를 썼다면 들통났을지도 모르니까. 어린 소녀의 목숨이 걸려있는 만큼 완벽하게 놈을 속여야 했다. 내 전환건이 불쑥 솟았다. 인질은 어디 있지?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말할게요. 이 상태론 말을 알아듣기 힘들이 일단 놈을 놓아주었다.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버려진 창고가 있습니다. 그중 3번째입니다. 내 살기를 견디지 못한 리가 인질의 위치를 물었다. 그리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전 이만 전국으로. 뭐? 그동안 사람들을 등쳐먹어 놓고 자겐 뻔뻔하게 귀국하시겠다. 이놈에게 기다리는 건 고문뿐이다. 이리하여 리의 신병을 확보했다.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괜찮겠어? 주요 장기는 멀쩡해. 수혈하면 문제 없을 거야. 당신 정말 대단해. 그럼 난 미우를 구하러 갈게. 부탁하지. 이치고는 믿을 만한 사내다. 위치도 알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리를 고문실로 옮겼다. 인겁을 쓴 악마 같으니 리의 몸에 칼집을 내고 가죽을 잡아뜯었다. 껍질을 벗기면 그냥 악마가 되겠군. 넌 이 나라 사람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어린아이를 납치해 살해했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나? 반성 좋아하시네. 난 몰락한 섬나라를 돈으로 바꿨을 뿐이야. 이 나라 애들 따윈 한낱 짐승만도 못해. 중국인의 부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상관없어. 내 앞에서 살도 짓거리는군. 루카와. 네 선생님, 깨끗한 소금입니다. 루카와가 소금을 가득 채운 나무통을 가져왔다. 나는 리를 통 안에 쳐넣었다. 얌전히 들어가 있어. 잠시 후 상처 부위에 소금이 스며들었다. 엄청난 고통에 뇌가 마비될 지경이겠지. 그대로 방치하면 침투압에 의해 소금이 혈액을 강하게 빨아들인다. 건어물이다. 아빠 살려줘.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은 주제에 말이 많군. 살고 싶나?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땅을 돌려줄 수 있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루카와가 입을 열었다. 공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빼앗겼을 때 마치 팔다리가 뜯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그의 말을 듣고 리의 팔을 움켜쥐었다.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겠다고 네 입으로 말했다. 뭘 하려고? 몰라서 묻나. 네 팔다리를 잡아뜯을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도록 해라. 힘으로 리의 팔을 잡아뜯었다. 다리도 똑같이 해주었다. 그때였다. 응급처치를 해둔 복부가 쫙 찢어졌다. 그것을 본 루카와의 안색이 변했다. 선생님, 상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지? 이놈에게 끝없는 절망을 줄 수 있다면 이깟 상처는 아무 상관없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팔다리가 잘린 리 앞에 두고 루카와에게 질문을 던졌다. 공조 스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나? 아, 네. 딸이 죽었을 때 눈이 머는 것 같았다고, 심장을 후벼 파는 심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놈도 똑같은 고통을 느껴야 한다. 넌 앞을 볼 권리가 없다. 엄지를 리의 눈에 찔러 넣었다. 잘 들어라 쓰레기. 땅은 단순히 머니 게임을 위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땅에는 인간의 삶이 배어있다. 생을 얻고 일하고 기도하고 숨을 거둔다. 그 기억이 층층이 쌓여있는 곳이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땅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인간의 역사 또한 이어진다. 한낱 돈 때문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 땅을 빼앗는 것은 과거를 더럽히고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과 같다. 너 같은 야만인은 마땅히 고문과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 후 다시 소금에 절여 심장을 후벼 파자 놈은 끝내 생을 마감했다. 한편 이치고는 후카모리 씨의 손녀를 무사히 구출했다. 미우, 정말 다행이다. 이제 무사평안 안심이야. 카미시로 구미는 공조 스님을 도와 토지 계약권을 무효화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스님의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안주, 엄마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믿는다. 손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있는 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